자, 독해력.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독해력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보통은 독서를 통해서 독해력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그렇게만 생각해서 나아갔을 때 분명히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독서 자체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해력이 잘 완성되지 못하거나 또는 발전하지 못했다, 독해력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교육적으로 더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때로는 독해력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마음의 독해력을 정의하고 있으면 부족한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올립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는 독해력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독해력이라고 하면 일단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독해, 즉 읽고 이해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글을 읽는 것은 물론 굉장히 신경 써서 잘 익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또 자라나서 학생이 돼서도 또 독해를 하는데, 읽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더 큰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리내서 잘 읽을 수 있도록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 물론 이제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쪽,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도 굉장히 다급하고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 시간은 오히려 알고 있고 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간과해서 올바르게 독해력을 익힌다든지 또는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독해력을 뭐에다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비유하기 전에 독해력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자를 읽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글을 읽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물론 이제 어린 아이일 경우에 부모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긴 하지만 어떻게 다 지나가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충분히 독해력이 완성이 되었다,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숨을 쉽니다. 그리고 신체상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호흡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면 굉장한 건강상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하자면 호흡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마찬 난독증과 같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난독증이란 국어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이게 난독증입니다. 난독증에는 물론 종류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제가 난독증이 있어서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난독증은 아닙니다. 단지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자신의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글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좀 더 나아지도록, 그리고 좀 더 회피해야 되는 상태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경우입니다. 글을 읽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 또는 성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시작이 바로 독해력이 무엇이고 독해력이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되고 또 충분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우리가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독해력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날 때부터 이후로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학습 능력에 의해서 갖추어진 어떤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하루에 3끼 정도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 법을 예절이 아니라 밥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법을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기에 그 아이가 밥을 먹는 어떤 습관, 밥을 먹는 방식에 조금 불만스러워 하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음식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체내로 이렇게 넣는 과정을 원활하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 애는 좀 아닌데, 우리 애는 소화를 좀 잘 못 시키는데, 잘 안 씹어 먹는데, 제가 저렇게 자꾸 먹다가는 언젠가는 탈이 나거나 뭔가 좀 잘 먹질, 제대로 먹질 않아서, 그러니까 편식하거나 양이 적은 것뿐만 아니라 집어넣은 게 잘 흡수가 안 되도록 먹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 글을 읽는 양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글을 자신이 읽은 몇 자, 몇 페이지, 한두 권 정도 책을 읽되 그것이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것처럼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는 그러한 글 읽기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글을 읽는 방식에 있어서 또는 태도에 있어서 그리고 글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로 가면 좀 너무 크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일단은 공통적으로 이러이러한 어떤 원인들이 다 모아보면 글은 그냥 읽도록 계속 내버려두고 읽으면 좋아지고 그리고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이런 어떤 부족함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요리사로 키우려는 어떤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아이가 일단 요리사에 필요한 것은 미각이라고 해볼게요. 미각을 키우기 위해서 하루 3끼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냥 밥 먹고 이거 맛있다, 이거 괜찮은데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맛을 느끼고 평가하고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또는 자신이 내려고 했던 맛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구분하려는 그러한 요리사로서의 미각을 갖추려고 한다면 그냥 마냥 먹고 밥을 먹고 또 하루 3끼 먹는 것 이외에 좀 더 다양한 맛을 느끼도록 계속 음식을 주고 먹을 기회를 해주는, 자, 이것만으로 충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올바른 맛? 그런 말은 맞지 않네요. 단맛과 미세하게 또 차이 나는 여러 가지 맛들을 느끼고 신맛, 새콤한 맛, 짭조름한 맛, 간이 맞는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맛들을 구분하고 식별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맛과 맛이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접해보도록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독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글자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으로 그것이 독해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과정들을 차질없이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훈련을 거쳐야 독해력이 좋아지고 또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금 이것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독해력을 갖추어가지 않으셨죠. 근데 나는 지금 내가 글 읽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내 아이를 보니까 내 아이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는 내가 글을 잘 못 읽는데 우리 아이도 나랑 비슷한 것 같다. 자, 문제가 있다고 느끼든 없다고 느끼든 역시 공통적으로 독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지는 못합니다. 자, 어쨌든 모른다는 그 점에서 독해력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개인에 대한 것에서 벗어나서 리서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그렇게 국민들이 글을 잘 읽는 편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글 읽기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습니다. OECD 국가들이 함께 교육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나라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 그런 평가를 몇 해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게 있었는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수학은 굉장히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랭킹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학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수학 능력은 좋지만 그것을 즐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대학생 이후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수학자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비롯해서 수학에 그렇게 많은 인재들이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에서 그 같은 동일한 리서치에서 나오는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4년인가요? 이후에 가니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아졌구나. 우리나라 국어 교육이 교과 과정이 바뀐 다음에 몇 해가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를 봤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에 계신 어떤 교수님, 그리고 그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과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어떤 정부 기관의 장을 맡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과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어떤 그 평가를 시행하는 쪽에서 약간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그 결과를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성인들에 대한 어떤 그 독해력 평가도 있었는데요. 조금 지났습니다만 2001년도에 있었던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약 76%가 일상생활에 적합한 수준 미만의 독해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76%니까요. 물론 이제 이 안에는 이제 고령자, 옛날에 교육을 많이 충분히 받지 못하셨던 고령의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자들만을 보았을 때 60%가 일상적인 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수준이 이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중학교 졸업 학력자는 중상위권,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자는 중하위권, 대학 졸업자는 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자, 왜 대학에서는 독해력을 가르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이 결과를 통해서 받기보다는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적의 것이 또 그 다음 시기에 독해력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마련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독해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독해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거기서 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주지 못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나 또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더라도 어릴 때는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더 커가면서 독서를 안 하게 되죠.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고 독서를 강조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물론 다시 책을 읽습니다만 책으로 공부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공 서적이나 여러 가지 대학교나 또는 이제 직업 세계에서 접하는 그런 독서 책을 읽더라도 잘 소화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이 잘 뒤늦게 다시 독서를 하더라도 그 독서를 통해서 그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파악하지만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지는 못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독해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니까 자신이 좀 더 어렵고 지금 현재 필요한 수준의 어떤 책들을
직업적으로든 학문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의 지식을 책으로부터 접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 소비하거나 또는 책을 읽어서 누군가는 잘 읽는 사람이라면 그 책의 내용으로부터 5가지를 익힐 수 있는 사람이 한 번 보고 2번 보고 한 3번 봐야 그 책이 담고 있는 것에 한 3가지, 10가지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익힐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굉장한 시간 낭비고 또 그 책으로부터, 독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독해력은 그 독해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연습, 그리고 그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독서라든가 부모님들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쪽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아신다면 좀 더 잘 가르치고 혹여라도 좋지 않은 독해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특히 청소년기에 어떻게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린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이해하는 능력, 그래서 문해력이라고도 하는 리터러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에 있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을 잘 읽게 하는 것,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비단 문해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해력뿐만이 아니라 글을 읽으려고 하는,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도전정신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책을 읽었는데 글을 읽었고 문장을 읽는데 그 문장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마치 잘 풀리지 않은 수학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반드시 풀어내는 사람과 그냥 답이 뭘까? 어려운데 금방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문장을 보고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문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변의 다른 문장의 뜻을 참고해서 그 문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해되지 않는 그 문장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도 독해력이지만 그것을 기필코 내가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도 독해력입니다. 자, 이런 성향은 문장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자동적이고 순간적인 것이라서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성격과 같은 성향으로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으면 매번 어떤 문장들 자신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독해력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소화해낸다면 독해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문장을 피하지 않고 자신이 해낸다면 독해력이 향상되겠죠. 그러나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향상되지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항상 그냥 야트막한 산은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 더 높아져서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어떤 가본 언덕보다 높은 곳은 절대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산을 올라가는 능력, 그런 것들이 발전하지가 않겠죠. 체력도 더 발전하지 않을 겁니다. 같은 만큼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다니면서